트럼프랑 안 노는 게 답이다. 얘랑 어떻게든 놀아보겠다고 얼러도 보고 싸워도 봤는데 다 소용없더라. 트럼프랑 안 노는 게 답이다. 그래서 멕시코니 유럽인이 지금 딴 살림을 좀 차리고 있다. 상부 정치부장의 투시경. 자, 여기까지가 이제 정치적으로 트럼프의 위기 이 상황을 좀 봤다 그러면은 트럼프로서는 여기서 좀 뭔가 좀 다른 성과를 만들어 내야겠죠. 그게 아마 관세가 되지 않겠느냐. 그래서 트럼프로서는 상호관세 유예했던 거를 이제 좀 제대로 좀 타국들을 상대로 좀 바람을 잡아 보겠다. 바람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좀 조성이 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. 같이 한번 보시면은 일단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. 트럼프 본인이 일단 그 8월 1일자로 무조건 관세 간다라고 발표를 했어요. 특히나 유럽연합하고는 한참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인데 8월 1일엔 무조건 30%로 관세 때린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. 협상을 하고 있는데 발표를 한 거예요. 그러면은 유럽으로서는 그동안은 네가 이렇게 때렸어? 우리도 같이 때려.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다. 8월 1일까지 있으니까 좀 더 협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뭐랄까 정면 맞대응보다는 일단은 좀 트럼프의 진위 파악 정도가 되겠죠. 트럼프의 진위는 뭐 아무래도 압박으로 좀 다들 뭔가 좀 정리가 되고 있는, 좀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, 이 양반은 저기 해시드 백악관의 경제위원장이에요. 이 양반이 트럼프가 원하는 합의를 못하면은 8월 1일에는 무조건 간다. 이건 진짜다. 그동안 트럼프가 이제 좀 뭐랄까요, 좀 조롱을 받던 포인트가 뭐냐면은 타코라는 말이었어요. 타코가 뭡니까? 타코가 T, 트럼프, A, always, C, 치킨, O, out. 트럼프는 맨날 톡 껴요. 맨날 꼬랑지 내려요. 정도의 의미죠. 이거 원래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칼럼니스트가 썼던 말인데, 이 말이 해외 언론 두루 쓰이고 이제 국내 언론에서도 타코 트럼프라는 말로 거의 일반 명사처럼 이제 쓰이는 단어가 됐죠. 이 말인즉슨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꼬랑지 내린다. 그러니까 굉장히 세게 나가다가 충돌 직전에 꼬랑지 내린다. 이게 원래 치킨 게임이라는 게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정면으로 차가 양쪽에서 달려가는 거죠. 그러다가 정면 충돌하기 직전에 충돌을 겁내는 사람이, 둘 다 겁내겠죠 물론, 근데 더 빨리 겁먹는 사람이 핸들을 돌려서 피하겠죠. 근데 트럼프는 늘 센 척하고 막 엑셀 밟더니만은 맨날 핸들을 먼저 꺾는 건 맨날 트럼프더라. 이게 타코 트럼프의 핵심일 텐데, 백악관 발표는 이건 거죠. 더 이상 타코 트럼프는 없다. 무조건 8월 1일엔 간다라는 거죠. 이렇게 된 데에는 이 상황이 두 가지 상반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. 하나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 두 가지 기사가 동시에 실려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 지금 인터넷판에 지금 톱 기사, 두 번째 기사가 있는데 이게 두 번째 기사예요. 톱 기사는 트럼프한테 좀 유리한 방향, 두 번째 기사는 조금 불리한 방향이에요. 이 두 번째 기사는 뭐냐? 이제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괴롭힘을 당한 이제 이웃 나라들, 특히 동맹국들이 지쳤다. 지쳐서 이제는 화도 안 나. 달래지도 않아. 이제 트럼프를 얼러도 보고 아니면 같이 보복관세 때리면서 싸워도 보고 했는데, 싸우는 것도 소용없고 얼러보는 것도 소용없고 트럼프는 그냥 지 멋대로다. 그래서 결론은 뭐냐? 트럼프랑 놀지 말자. 트럼프랑 안 노는 게 답이다. 얘랑 어떻게든 놀아보겠다고 얼러도 보고 싸워도 봤는데 다 소용없더라. 트럼프랑 안 노는 게 답이다. 그래서 멕시코니 유럽인이 지금 딴 살림을 좀 차리고 있다. 요거는 같은 상황을 두고 지금 뉴욕타임스에, 아마 뉴욕타임스가 맞을 거예요. 제가 어느 기사에서 이 기사를 캡처했는지 지금 깜빡하는데 뉴욕타임스가 맞을 거예요. 그래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세계의 무역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. 미국만 빼고. 그 대표적인 예가 예컨대 그 캐나다하고 유럽연합이 연계하고 있다. 그 다음에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했었는데 영국과 유럽연합이 다시 5년 만에 연계했다. 그러고
그 다음에 남아시아. 이번에 유럽연합이 인도네시아하고 정상회담을 했어요. 그러니까 남아시아 쪽하고도 원래 남아시아 쪽이 저기 네덜란드 비롯해서 저기 유럽하고 좀 상관이 많이 있었던 나라죠. 그래서 인도네시아하고 남아시아하고 다시 그 관계를 다시 모색하고 있다.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동맹국들을 몰아내는 것 같지만은 동맹국들이 트럼프를 미국을 배제한 새로운 무역 질서를 모색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.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랄까요, 좀 궁여지책으로 이 나라들이 이렇게 하는 거지. 예컨대 뭐 브라질하고 멕시코가 다시 뭐 합치고 이런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멕시코 같은 경우에 미국하고 하고 있었는데 미국하고가 힘들어지니까 이제 브라질하고 한다는 거죠. 근데 이런 나라들 전부 다 그동안 미국의 비중이 워낙 압도적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힘들어지는 부분의 일부를 자기들끼리 일부 좀 상쇄를 시켜보겠다라는 바람 정도인 것이지, 이거를 미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새로운 질서를 한다? 기자들은, 언론이라는 존재들은 원래 이런 약간의 움직임이 있으면 그 움직임에 의미를 부여합니다. 그러니까 좀 미국을 빼고 뭘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데, 사실은 이런 움직임 자체만으로도 기사거리가 될 정도로 그동안 미국의 역할, 비중이 그만큼 컸다는 반증밖에 안 되고, 그만큼 미국 없는 새로운 질서라는 게 어렵다라는 모습도 동시에 보여주는 게 아닌가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게 기사로서는 좀 미국아 정신 차려라, 네가 이렇게 잘난 척하면 할수록 그동안 네 친구들이 이제 딴 친구들을 찾아서 노력하게 된다 인데, 미국이 좋거나 싫거나 미국이 그동안 전 세계 시장에서 소비 시장 역할을 해줬던 게 있는데, 그게 없어지면은 그게 유럽이 됐든 중국이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 깝깝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과연 이런 기사 하나로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.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 중에 하나. 그러니까 뭔가 좀 탈미국 중심 질서의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은,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탈미국이 되기에는 미국의 역할과 비중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걸 재확인하게 되는 장면 하나.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,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, 기자의 시선이